안녕하세요, 제이슬로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좋은 춤을 추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댄서가 잘하는 댄서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좋은 춤을 추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할까, 그런 얘기들을 조금 시리즈별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시작이란, 우리가 춤을 시작을 할 때 특히나 우리가 프리스타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프리스타일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상당히 서두르게 되고, 그리고 어떤 남이 쳐다보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냥 배틀이나 잼이거나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심지어 지금 추려고 하는 그 음악이 내가 평소에 그렇게 즐겨 듣던 음악이 아니야, 처음 듣는 음악이야, 막 그럴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당황도 되기도 하고, 물론 모든 이런 문제들의 파이법은 오랜 경험이라는 거는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음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음악은 크게 두 분류가 있다. 하나는 고양이과, 하나는 강아지과. 그러니까 고양이, 강아지라고 제가 예를 든 이유는, 일단 음악을 먼저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음악들은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움직여버리면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음악 자체도 뭔가 줄 듯 말 듯, 뭔가 소스도 천천히 시작하거나 심지어 비트도 없어. 소리가 천천히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작은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같은 여러분들이 늘 해왔던 움직임들 외에 조금 더 작은 세션의 표현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되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선전에 1번이야? 아니면은 음악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DJ가 2명이든 3명에 한 번씩 이렇게 음악을 체인징 한다던가. 그래서 음악이 나왔어. 근데 애들이 자기 배틀 나갔다 왔다고 모니터링 해달라고 영상을 갖고 왔는데 안 움직여. 이 소리가 나올 동안에 안 움직여.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보면 다 비트를 기다려.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비트만 음악이냐, 이런 부분도 음악인데. 그리고 이런 부분, 그래, 유능한 MC 같은 경우에는 그래, 지금 이 사람이 비트부터 시작하겠구나 하고 초를 안 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진짜 얄짤없이 초를 재버렸어? 그러면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부터 음악을 타야 훨씬 더 음악에 적응하는 시간도 많고 표현력도 좋아지죠. 그래서 고양이과의 음악에는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내가 느리게 움직이고 작은 세션에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꼭 비트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세션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내가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고양이과의 음악의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당연히 강아지과겠죠. 강아지과는 그냥 비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야옹아 이렇게 부르면은 안 와. 물론 요즘은 개냥이라 그래서 부르면 오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근데 강아지는 안 불러도 와. 문만 열어도 와. 그런 것처럼 음악이 이미 여러분들을 뛰게 만드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들으신 이런 음악처럼 이런 음악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뛰어야 돼. 근데 이거를 무작정 뛰기만 해버리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본인의 그런 관성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뛰다 보면은 뛰면서 흥분하니까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고 에너지를 이미 소비한 만큼 뭐가 떨어진다? 집중력도 함께 떨어진다. 정신적인 에너지도 함께 떨어진다. 그러니까 헉헉대기는 했지만 이미 정신적인 집중력은 다 떨어져갖고 맨정신에서 MC가 3, 2, 1 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멘탈이 다 나갔어.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작을 하려면 강아지과의 음악을 만났을 때에도 무작정 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에너지에 대한 배분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그루브는 표현을 하되 너무 과도하게 뛰지 말고 그런 무브먼트를 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막 과도하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막 대단하게 잘 좋은 무브먼트로 풀어내는 댄서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탑 댄서들조차도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말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무브는 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론 그런 무브들 몇 가지 찾아보면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음악을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좀 좋은 시작을 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의 춤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장단점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점은 솔직히 완전히 배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단점은 이미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뭐 앞으로 쭉 춤을 추면서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안 되는 거는 버리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저 댄서는 이런 걸 갖고 있던데 물론 나이 어릴 때에는 그것조차도 본인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목표로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뭐 좋은 댄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내가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오로지 장점만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 남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이 아니라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조금 더 객관화해서 나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해.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 라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춤에 대한 모니터링을 나 잘했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때는 나 말렸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때 나 이렇게 표현할 때 좀 느낌이 좋았어. 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게 좋아 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본인의 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그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힙합 배틀을 나가거나 뭐 하우스 배틀을 나가요. 그러면 힙합 배틀에서도 예선전에 여러분들이 딱 추기 좋은 음악을 어떻게 틀어줍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딱 너무나 잘 알고 추기 좋은 음악을 만날 확률은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엄청 노력을 해서 그런 정말 많은 연습과 많은 음악을 들어서 만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장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양이과든 강아지과든 이런 어느 정도 유형을 나눠서 뭐 완전 릴렉스한 칠합이라던가 비트만 있는 뭐 일러스트리멘탈 붐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랩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 90년대, 2000년대 클래식한 힙합이라던가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뭐 라이트 핏 그리고 뭐 트랩 사운드 아예 그냥 비트가 센 배틀 비트 같은 이런 음악들 이런 것들 유형을 다 나눠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잘 안 되더라 하면은 저장해 놓으세요. 저장해 놓고 그러면 이런 음악을 내가 풀어갈 때는 어떻게 풀어갈까 머릿속으로 정말 궁리 많이 해보시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예 코리오그래피를 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겠다라는 전략은 필요하다. 본인의 춤이니까 어려운 음악일 경우에 그냥 틀었는데 자기가 잘 나오는 음악이라면 그럼 구태여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적어도 시작만큼은 내가 좀 이렇게 풀어나가야 내가 이런 음악은 내가 춤으로 풀어나갈 때가 편하더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유형이라는 게 뭐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들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음악에 사실 잘 추고 싶은 게 프리스타일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올 장르를 나간다 그러면은 뭐 말할 게 뭐 있겠어요. 뭐 정말 더 많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와, 나 이 장르 음악은 진짜 못하겠다. 그러면 더 많이 듣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 장르의 움직임을 연구를 하시던가, 그 장르의 어떤 뭐 생뚱맞게 갑자기 막 락킹 음악, 펑키 음악이 나왔어. 제임스 브라운 음악이 나왔는데 와, 이런 음악은 내가 어떻게 잡아가야 되지? 어떻게 플로우를 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연습해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조금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스트레칭하고 웨이트하고 코어 운동하는 것만이 웜업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춤추기 전에 꼭 배틀이 아니더라도 그냥 잼하기 전에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웜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육체적인 웜업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웜업을 해야 해요. 춤을 추면서 이런 음악은 나 이런 식으로 풀어갈 거야. 이런 음악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전 단계의 웜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듣던 음악, 그러니까 춤추기 위해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그냥 뭐 K-팝이어도 좋고 발라드, R&B, 시티팝 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듣던 음악을 가지고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그 기분 좋음을 느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제 춤이 잘 나오겠어요? 춤추고 싶을 때 춤이 잘 나와요. 근데 춤추고 싶으려면은 기분이 좋아야 돼. 그럼 언제 내가 기분이 좋아? 기분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 근데 기분 좋은 음악에 내가 기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기분이 춤추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서 마치 트레이닝 하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춤추고 싶은 음악, 그러니까 춤추기 좋은 에서 조금 더 춤추기 어려웠던 음악으로 단계별로 조금 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분 좋게 들었던 음악에 웜업을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춤출 때 이런 음악이 내가 조금 더 편했어 라는 음악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춤 웜업을 2단계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아예 추기 어려웠던 음악에 어느 정도 전략을 가지고 웜업을 하셔라. 이런 식으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춤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내 몸에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춤이 안 됐을 때를 여러분들이 복기를 해보면 이럴 때 뇌가 왜 서둘렀지? 왜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 아니면 때로는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춤이 추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맨정신 돌아와고 약간 흔히 말하는 현타가 왔다 그러죠. 현타에 빠져가지고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그런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음악에다가 내몰지 마시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게 잘한다가 아니라 스스로를 잘 알고 내가 이런 음악을 들어야 기분이 좋아져. 이런 음악을 이렇게 기분 좋아질 때 이런 움직임을 하니까 기분 괜찮네. 조금씩. 그래,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구나. 자, 이런 음악에도 해볼까? 해서 내가 이런 움직임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신감이 조금씩 몽글몽글 차오르고, 그 상태에서 좀 만나기 어려웠던 음악을 만났을 때에도 왠지 이런 느낌으로 하면 이런 음악에도 잘 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춤을 추셔야 누구 만나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배틀옷은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막 큰 배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좀 감사하게도 배틀 우승을 했던 경험이 조금 여러 번이 있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생각해도 조금 잘했던 배틀을 해서 우승을 했던 때도 있고 이게 맞나? 우승해놓고도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그날은 물론 너무 우승을 주신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뭐 다시 제가 뭐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자신감이라는 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승을 하고 내가 뭔가 진짜 나 이번 배틀은 좀 잘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날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안 질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이 돼요. 정신적인 컨디션. 실제로 뭐 누군가 바로 만나고 배틀을 해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잘 좀 다스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 스스로의 기분을 내가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때로는 음식 하나, 남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하나, 날씨 하나, 뭐 그날에 뭐 아무튼 뭐 전날에 뭐 술을 마셨고 안 마셨고 뭐 이런 작은 움직임들 하나하나로 여러분들의 기분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이 다양한 루틴 같은 것들, 미신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믿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엔드라인을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꼭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뭐 경기 시작 전에 어떤 루틴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만의 그런 루틴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곤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야 내가 춤을 추고 싶어지는가, 춤을 추고 싶어질 때 내가 춤을 잘 출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사실 우리가 좀 지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레슨을 제가 한 20년 동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은 이제 저녁 시간이나 딱 그런 시간들에 맞춰서 레슨 시간에 맞춰서 학원에 오겠지만 재밌는 현상을 봐요. 분명 어젯밤에 만약에 뭐 10시, 11시에 학원 마감 때쯤에는 얘네들이 막 완전 하이가 돼 있어. 선생님 뭐 내일 뵐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막 하고 이제 막 그날에 열심히 막 땀 범벅이 돼가지고 열댄 상태에서 헤어지는데 다음날 뭐 6시, 5시쯤에 애들이 학원을 오면 애들이 기분이 다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심지어 인사도 안 해. 들어가. 어제 걔가 맞나 싶어. 그 정도예요.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그런 애들조차 수업을 1개, 2개, 몇 개 듣고 자기 연습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재밌게 놀고 하다 보면 어느새 또 아까 얘기했었던 그 강아지과의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마치 조증 걸린 것처럼. 근데 어떤 게 진짜 나인가? 다 진짜 나이죠. 근데 우리가 춤을 춘다는 건 결국은 감정이 이렇게 로우인 상태에서 춤을 추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내가 춤을 춘다,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는 결국 정신적인 에너지도 함께 발산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움직임으로 정신적인 에너지도 같이 끌어올려줘야 된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무브먼트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정신적인 에너지도 함께 잘 컨트롤을 해야 육체적인 에너지도 함께 잘 이게 컨트롤이 될 수가 있다. 항상 이 두 개가 함께 병행이 된다라는 거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면서 집중력도 함께 저하가 되는 이런 상황도 잘 막을 수가 있고 뭔가 내가 기분이 다운됐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억지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내가 이걸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요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춤의 좋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제 얘기가 여러분들이 춤을 출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두서없이 막 주저리 말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잘 된 건가 싶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상세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